네, 빛과 얼음의 땅이죠. 북극에서도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북극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극지연구소 이유경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03년부터 북극의 생물과 토양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 북극하면 가장 춥고 뭔가 척박한 땅이 떠오릅니다. 실제 직접 가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실제로 북극 정말 춥습니다. 서울이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냉장고하고 비슷한 0도에서 5도 정도 되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춥다고 해서 북극이 척박하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북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원이 펼쳐져 있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북극 하면은 북위 90도에 있는 북극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북극은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북극해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60배가 넘거든요. 네. 또 북극의 동토층은 북반구 육지의 4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이렇게 북극이 넓다 보니까 척박한 곳도 있지만 초원도 있고 또 침엽수가 울창한 숲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극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북극을 가면은 가본 적은 없지만 네. 매우 추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고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사실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제 비가 오는데 어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비를 맞으면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운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구 현장에 나가면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을 조금만 마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북극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예, 북극곰이 그림책이나 뽀로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또 북극곰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는 나갈 때 항상 총을 가지고 나갑니다. 또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알래스카나 그린란드에 가면은 정말 모기떼가 많은데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북극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이군요. 네. 예,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북극 지역에 자라는 식물과 꽃에 대해서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 책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예, 저희 북극 과학기지로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실험은 할 수 없고 하루 동안 뭘 할까 하다가 주변에 북극 식물들을 관찰하고 또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식물들이 우리말 이름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또 우리말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 연구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국민들께 뭔가 돌려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극 생태 사진전도 열고 또 책까지 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국립생태원에서 북극 생태 사진전이 열립니다. 또 이런 모든 활동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네, 북극 하면은 사실 얼음과 추위가 떠올라서 그쪽에서 식물과 꽃이 살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책에 약 100여 종의 북극 식물들이 있는데요. 꽤 많네요. 네, 실제로는 1,800여 종이 보고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꽃이 피는 식물뿐만 아니라 꽃이 피지 않는 양치식물이나 선태류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툰드라 하면은 보통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툰드라에도 나무가 자랍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 나무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죠. 버드나무와 사촌지간인 북극 콩버들, 또 소빙하기에 북방부를 지배했던 북극 담자리 꽃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빙하가 요즘 많이 녹고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 땅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아무 식물도 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용감하게 들어가는 개척자 식물이 있는데 자주 범회귀 같은 것들이 눈에 띄입니다. 또 이제 햇빛이 남쪽에서 비치면은 이 남쪽부터 꽃이 피어서 나침반 식물이라고 불리는 북극 이끼 장구채도 있습니다. 네. 북극 식물들이 다채롭고 예쁜 색깔의 식물들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북극의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래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북극의 날씨, 북극의 기후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 과연 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예, 사실 북극의 여름을 알면 우리나라의 겨울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으면 겨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이 춥고 또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날씨는 아주 다양한 환경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네. 이 북극과 중위도 지역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지금도 세계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 연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실정은 우리나라는 좀 미약해서 네. 좀 많은 인원이 가지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우리 이제 극지연구소에서는 매년 여름에 쇠빙연구선 아라온을 북극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극의 해양 환경을 조사하고 있고 또 환북극의 여러 지역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이게 온실가스잖아요. 네. 이런 온실가스 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활동뿐만 아니라 북극과학위원회에서는 이런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역할을 우리나라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옵서버로 가입한 북극이사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6월 23일에는 외교부와 회수부의 지원을 받아서 북극이사회의 3개의 워킹그룹 사무국장들과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 북극에서의 연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북극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석유와 천연가스, 히토류와 같은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물론 이런 자원은 북극권 국가의 것이고 북극권 진출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거칠고 혹독한 북극 환경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북극권 국가와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단체와도 신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이 과학 연구 활동이 이런 신뢰의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극권 국가와 또 북극 원주민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신뢰의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이 과학 연구에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북극이 정말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북극의 구석구석에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극지연구소에서 21세기 다산 주니어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발된 고등학생들과 함께 북극 다산 과학기지에서 현장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북극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북극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북극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극 이사회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또 세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북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극지연구소의 이유경 책임연구원과 함께 북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